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이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지만 강요는 아니고 부탁이지만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또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또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에 있는 이 5번 프리웨이가 있거든요. 이 5번 프리웨이 레백이라는 그 근처에서 어느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를 또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한 트럭이 이게 왜 총을 들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딱 가다가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총을 막 쏴가지고 경찰에 뭐 신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곳이 한동안 블럭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막 기다리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뭐 어제 한 7시 반쯤에 이제 어둑어둑해졌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총기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국경 있는 곳 후아레스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인데 이 후아레스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이민자들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이 근처에 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 수용소, 이 이민 수용소에서 어제 불이 나가지고 3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이민자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난동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문을 잠가 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잠가 두게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주민이 이렇게 방화를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일어나가지고 좀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듯이 이 멕시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또 방화를 한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이 갇혀 있으면서 이주민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39명이나 이렇게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멕시코 잘못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테네시 있지 않습니까? 이 테네시 주에 있는 내시빌 안에 있는 어느 한 학교라고 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요. 이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립학교인데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는 아이들이 가는 그런 학교인데 이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 사건 때문에 어제 6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총기 난사범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어제 7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학생이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교사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성 28살짜리 여성이 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라이플 있지 않습니까? 소총 AR-15 같은 이런 소총을 2자루 가지고 오고 그리고 권총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땅땅 쏜 다음에 이 문 유리 있지 않습니까? 문 유리를 깨부시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막 난사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런데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트랜스젠더였다고 하네요. 원래 여성인데 그런데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크리스찬이 사립학교인데 그런데 이 여성, 이 사건을 일으킨 이 범인은 이 학교에 다녔었던
여성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크리스찬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여성이 또 트랜스젠더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 컨플릭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야, 어린 아이들이 또 3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교사분들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데 뭐 8살, 9살 그런 아이들이 3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찰이 바로 이렇게 들이닥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디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차고 있었던 이 바디캠이 릴리스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있거든요. 내시빌 슈팅 바디캠 하면은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어가지고 보시는 거 잘 판단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기는 봤는데 야 정말 급박한 상황이더라고요. 총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마구 몰려왔습니다. 마구 몰려오면서 AR-15 경찰들도 사용하는 이런 총이 AR-15이랑 뭐 권총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샷건이랑 그런데 경찰들이 막 10명 넘도록 이렇게 와가지고 이 AR-15를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막 수색을 해요. 1층을 막 수색을 하는데 범인이 없었습니다. 이 범인이 없어가지고 2층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2층으로 이렇게 다 경찰들이 이렇게 딱 몰려가는데 이 28살짜리 범인이 있더라고요. 이 여성이 있다가 이 여성이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사살이 됩니다. 사살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 이 뒤에 6명이나 사망을 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서 여기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본다고 하면 이 CCTV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총을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살피면서 이 목표물을 이렇게 또 찾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또 빠져나와가지고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또 갔다고 하고 야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28살짜리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건 동기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왜 너 트랜스젠더 됐냐라고 이렇게 학교 측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3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 애들도 이런 일을 당할까봐 조금 조마조마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보시더라도 테네시주 이 내시블에 있는 이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또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 크리스찬 학교에 이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아이도 희생양이 됐었다고 하네요. 희생양이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총기 난사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컬럼바인 하이스쿨이거든요. 이 컬럼바인 하이스쿨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사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이런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이 컬럼바인 슈링부터 지금까지 이 내시빌 학교에서의 이 총기 난사 사건까지 지금까지 175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 미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어제 6명의 학생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범인도 28살짜리 여성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사람들 중에 여성은 굉장히 흔치 않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이제 5번째 여성이 벌인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2023년도가 시작이 된 지가 아직 1분기가 안 지났거든요. 90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이 128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미국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미 의회에서는 이 공격 무기에 대한 이런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이런 공격 무기 뭐 금지 같은 것들은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성토를 하셨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야,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미국 주식 시장 이렇게 또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화가 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혼조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플러스 0.1% 정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위기가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이렇게 또 오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번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이런 상업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위태위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의 요번 3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4.2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또 올랐다 라고도, 양호하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빠질랑 말랑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준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 연준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진짜 교과서에 나올 만큼의 그런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교과적인 사례인데, 장기 채권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자율에 관해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미스를 한 거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자율에 관해 가지고 분명히 해지 같은 것을 했어야 됐는데, 해지 같은 것을 이제 하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일어난 이런 은행 위기 사태 때문에 US 레귤레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을 이제 레귤레이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의회에서는 왜 이런 은행 붕괴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청문회식으로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이번 기회에 조치 좀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알리바바 있지 않습니까? 이 마윈이 1년 동안 이렇게 다른 데 있다가 마윈이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면서 알리바바를 6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자적으로 또 IPO를 또 한다고 하네요. 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진짜 엄청난 이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측에서도 좀 눈에 가시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한 기업이 이렇게 힘을 가지다 보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이 마윈한테 이게 좀 이렇게 압박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윈이 이렇게 6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또 IPO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 측에서는 또 환영을 하는 분위기라고도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 알리바바가 분할을 해가지고 뭐 코어 핵심 비즈니스는 그대로 두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분할을 해가지고 6개로 또 IPO를 해가지고 자금을 더 이렇게 또 끌어모은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알리바바의 주식, 이 미국 주식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후아레스에 있는 이 이민자 수용소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 39명이나 사망했다.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포춘 잡지를 본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 이 연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은행 위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가 좀, 지금도 경기 침체인데 좀 더 심한 경기 침체가 또 빨리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 주식시장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로써 이 전쟁은 1년하고도 이제 3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가 이 바흐무트 있지 않습니까? 바흐무트에서 계속 이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이 푸틴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벨라루즈에다가 핵무기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벨라루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벨라루즈에다가 핵무기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은 방어용이다. 방어용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폴란드나 이런 네이토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폴란드에다가 힘을 집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벨라루즈에다가 핵무기를 두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네시빌에서 일어난 크리스찬 이 사립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특히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찹찹하고요. 저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나 가슴이 또 졸여지네요. 제발 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석탄 에너지보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생산을 한 게 더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태양열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워밍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독립을 하는데도 빨리 다가설 수가 있겠죠. 빨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생산하는 거 빨리 훨씬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 1,000몇백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25년 만에 지금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애국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25년 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70%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단 38%로 줄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애국심 말고 이 돈 있지 않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31%에서 43%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만장일치로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제는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고소득 국가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뭐 기구들, 이런 조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개도국은 아니죠. 개도국은 아니고, 진짜 돈도 많고, 지금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마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많이 다닐걸요. 진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은 진짜 뭐 테크놀로지 면에서도 진짜 엄청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제는 정말 개도국은 아니죠. 개도국은 아니고, 이렇게 중국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도국 빨리 박탈해야죠. 박탈하고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가지고 본보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지금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지금 뭐 전 세계로 하여금 미운 털만 계속 조금 박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중국 사람들이 좀 착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아무리 예전에 좀 못 살았다가 이렇게 또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좀 의시되는 게 있는데, 근데 좀 너무나 의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기술들을 엄청나게 뺏어갔기 때문 아닙니까? 중국에서 이 산업 스파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뺏어가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건데.
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서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어느 한 수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의사가 개 있지 않습니까? 개가 아파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아무리 봐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피 같은 거 뽑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그리고 이 피의 뭐 결과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걔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디가 아픈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챗 GPT가 나는 수의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을 보니까 이러한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의사가 챗 GPT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걸로 가지고 이 강아지를 치료를 하니까 맞았다고 하네요. 수의사도 몰랐었던 것을 챗 GPT는 알아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 인공지능 AI가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이 AI 때문에 생산력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이 인공지능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매년 7%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일자리가 이런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내놨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챗 GPT 있지 않습니까? 이 챗 GPT 때문에 전 세계 일자리 한 18%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치도 나왔다고 해요.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런 행정 법률직 있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직업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다 뺏어 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거를 이렇게 또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일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총기 난사 사건,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도 어느 한 학교에서 학생이 말이죠. 학생이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흉기로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뭐 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찌르고 다녀가지고 70대 교사 한 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5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 칼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바로 제압이 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일을 학교에서 이렇게 또 벌였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네요. 학교에서는 제발 좀 안전하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에서는 계속 시위가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이 환율 폭등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본다고 하면은 월급이 달러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한 6달러, 7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살아가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에 문제가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두로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도 빨리 정권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계속 힘든데 아직도 이렇게 정권을 유지를 한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진짜 이 민주주의가 정말 잘 정착이 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 진짜 이 네타냐후에 돼가지고 본 게 있는데 진짜 완전히 또라이더라고요. 이 네타냐후라는 이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 총리직을
굉장히 예전에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90년도에 4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000년도쯤인가, 네, 그때도 뭐 10년 이상을 하고, 네, 그리고 당선이 되지 않았다가, 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네, 당선이 된 건데, 그리고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구구파거든요. 네, 구구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구구파들이 이렇게 네타냐후를 찍어주면서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네타냐후가 여러 개를 바꿨다고 합니다. 총리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네, 그렇게 법안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이 사법부를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힘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가,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네, 그것을 한 발 뒤로 뺐죠. 네, 그런데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좀 불법적인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총리에 당선이 되기 바로 전에 이 네타냐후에 대해 가지고 불법적인 거를 이렇게 수사에 들어갔었다고 하네요. 네, 수사에 들어가자마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수사가 이제 무마가 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총리직에서 내려올 수 없도록 그렇게 법안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사법부까지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도 너무나 이 구구파로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주의가 뭐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완전히 구구파적인 이런 정당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이제 몰아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안에다가 이스라엘 이 정착촌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죠.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스라엘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좀 진정 좀 해라 라고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스라엘도 좀 이상한 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랑 성향이 비슷한 쪽으로 좀 독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짜증이 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은행 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내려갔었을 때 가장 많이 내려갔었던 주식은 바로 은행주들입니다. 특히 이런 중소은행들에 대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 중소은행들의 주식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은행 위기가 점차 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은행들의 주가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은행 위기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한 1, 2년 전이죠. 네, 1, 2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메타버스가 바로 미래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페이스북의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메타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줄인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디즈니랜드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디즈니에 있는 이 메타버스 팀원을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또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디즈니에서도 지금 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7천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벌써 해고 통지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7천여 명 정도를 또 자르게 되면서 디즈니사의 전체 직원의 한 3.6%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월그린이라고 해가지고 이 약국 체인이 있거든요. 이 약국 체인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약국들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때 이 주사 같은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약제품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매출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월그린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이유는 약국에서의 매출이 감소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감소를 이게 실제로 했지만, 그런데 이 헬스케어에서 이 매출이 또 급증을 해가지고 또 예상보다 더 실적이 좋았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건강을 더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건강을 더 생각을 하면서 헬스케어 부분에서 더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바이낸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암호화폐 같은 것을 사고 파는 가장 큰 이 가상화폐 거래소이거든요. 이 바이낸스의 CEO가 어제 제소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제소가 된 이유는 규정을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CEO, 이 바이낸스 CEO는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투자 같은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거래 금지 요청을 또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제는 또 암호화폐가 특히 비트코인이 또 많이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사기꾼 하면은 또 곤도형이지 않습니까? 네, 이 테라 루나 사태를 벌인 이 곤도형이 도피를 계속 다니면서 세르비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세르비아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사기꾼들은 진짜 손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르비아에서 이렇게 또 해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사기를 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곤도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도피를 다닌 적이 없다. 나는 수배를 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진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을 본다고 하면은 동부에는 계속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부를 본다고 하면은 서부는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이 부동산에서 차이가 나냐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 동부를 본다고 하면은 동부에는 지금 이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들이 지금 동부에다가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부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죠. 특히 이 캘리포니아는 뭐 세금 같은 것들이 또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해먹기 글렀다라고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유가가 5%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이라크하고 이 터키의 이 송유관 있지 않습니까? 송유관이 폐쇄가 됐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또 폐쇄가 되면서 45만 배럴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중단이 되면서 이것도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가는 또 올라갔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총기 관련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공화당은 지금 이 총기 규제에 돼가지고 계속 반대 입장만 고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총기를 계속 이제 풀리면 풀릴수록 그 품만큼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분명하게 규제를 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정신병자이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안 고친다.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빨리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